지금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 시민사회 종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 사회의 주택 정책에 그림을 그렸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핵심 축인 세입자 대책과 관련돼서 빠진 채 발표가 된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곧 정부에서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세입자 대책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급하게 종교사회 시민선언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급히 이 선언에 동참을 해주셨는데 80개 단체와 개인으로는 1,004명의 선언인들이 함께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공동주최이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은 평각교회원 박주민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거에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세입자분들을 위한 부분은 추후에 좀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좀 조속히 세입자 보호 대책도 좀 발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발표가 된다면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를 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참고되어서 세입자분들을 위한 주거 대책들이 발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통해서 좀 무제한으로 임차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10년 정도는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등등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좋은 의견들이 법률안 상태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세입자 보호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가장 우선시 통과될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에서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후속 대책에 포함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조직된 이 선언에서 종교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승구 신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수살기 최영국 목사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계도 선언에 연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서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이신 박창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거권 기독연대는 지난 4년 동안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를 폭등시키지 않겠다는 서명운동을 한국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2개 교회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명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선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데 있습니다. 3층 건물의 임대인인 한 장로님은 4년 전에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원칙으로 세입자를 받아왔습니다. 전월세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있는 만큼만 받고 또 전월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교회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23평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서 지난 7년간 전세금 6천만 원으로 동결시켜 왔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 가격을 동결시키거나 또 올리더라도 최소로만 올리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선한 여론을 형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창립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전월세 상한제 실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시민의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일어나 새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국교회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한 세입자 서민과 의로운 집주인들과 연대해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종교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실 때 사회가 한 걸음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발표될 대책에 이것이 포함돼서 종교인들의 거룩한 분노가 더 이상 승화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민사회 선언을 받으면서 한마디씩 적는 안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방향임을 밝혔는데 임차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없게 제한해 주세요 라는 의견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입자들의 요구들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급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선언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대표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 운영위원이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아침부터 전국에 주거복지를 바라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선생님들이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기자님들께서 바쁜 다른 이슈들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 직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저녁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자기 집이든 임대주택이든 또는 민간 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될 텐데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 임대주택은 아시다시피 우리 기자님들도 몇 번 이상 경험해 보셨지요. 2년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되거나 월세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그래서 비용도 되게 어렵고 전세집이나 월세집 찾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가정의 평안도 찾기가 쉽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도 어림없습니다. 어렵게 번 돈이 세계 최장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번 돈이 모두 주거비, 교육비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새 정부의 모든 역량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왕창 덜어주는데 유럽처럼 완벽한 주거복지까지는 아니어도 그 중간 단계로도 갈 수 있도록 전월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가구 원수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역시 세입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최근에 20년 임대주택에 어떻게 겨우 들어가게 됐습니다. 20년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20년 동안이라도 안 쫓겨나게 겨우 됐는데 이 20년 임대주택 이른바 서울형 시프트인데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 집 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입자한테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건지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먼저 조건에 대해서 들어오게 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이원호 우리 사무장님이 사회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자기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상가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고 정부 관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넘는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들은 결국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이런 법들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도 지금 바로 정치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세입자 계약갱신, 장기간 계약갱신 정권과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과 전월상한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부 다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입자로서의 고백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 계약갱신이 돌아올 때마다 1층에 사는 집주인이 키우는 개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2층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들이 엄청난 집 걱정, 이사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이번 선언에는 많은 1,004명이 선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말미에 선언인 명단을 넣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름으로 개별로 나열되기도 했지만 이 중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언론들이 선언에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주거 빈민운동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고 재정부위원회 사모님이신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님도 선언에 참여하셨고, 또 이 한국에서 빈민운동에 또 헌신하신 예수의 신부님이신 박문수 신부님, 지금 서강대 총장이시기도 하신데요, 선언에 참여하셨고, 오랫동안 학계에서 주거 관련돼서 연구해 오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병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계의 이 교수님들도 이 선언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시간 관계상 죄송하고 보도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한 달 후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9주기가 됩니다. 세입자들의 문제들을 함께 지지하기 위해서 용산 참사 유가족에 계신 전재수 어머니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 발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 선원님들을 대표해서 특히 이제 세입자들을 대표해서 전국 세입자협회와 집 걱정 없는 세상의 대표이신 최창호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입니다. 저는 자식이 셋 있는데요. 이제 아직 결혼을 바로 해야 될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 22살이 맞은데 2살 터울로 아이 셋이 있는데요. 이 셋이 어떻게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살아가나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 참 내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 다닐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어느 독일인이 대한민국은 2년마다 이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세계주거연맹 대표님이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설명했더니 갑자기 이 손을 귀 쪽에 이렇게 머리 쪽에 돌리면서 크레이지라고 외쳤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권리 침해를 대한민국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권에 있어서 2년만 노동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세입자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유엔에서도 말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능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보호가 들어가 있는 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법률 적폐이고 민생 적폐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해방 이후 기다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는 세입자들의 주거 인권이 보장되어서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일본처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한으로 올릴 수 있는 현재 제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4년 전에 50%를 올려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빚을 내어서 올려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셋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균 논리를 들이밀면서 지금은 전세값이 월세값이 안 오르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권 저는 계속거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속거주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오르면 그것을 올리는 것은 자유시장 침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의 침해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이 사용자와 또 사장님과 또 노동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3개월짜리 계약을 무한히 해도 괜찮다. 또는 뭐 2년마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 주거인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주거인권이 헌법에 없습니다. 주거기본법도 있지만 그것도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7대 주거 요소 규정 중에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거인권 보장 이것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을 주장을 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인권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을 우리는 기다려왔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될 수 있겠구나. 세입자도 발 뻗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가장 절박한데 이 세입자는 뒤로 밀어놓고 있고 또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속이 터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40대 부부인데 2년마다 이사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부부애가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직전만 되면 맨날 싸운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2년마다 싸움을 계속해서 그때만 한다고 합니다. 너무 둘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주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3년 근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1억 있는 사람이 3번 이사를 가면 5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가 돈이 없어지는데 500만 원 보증금인 사람은 150만 원씩 3번 내고 나면 450이 없어집니다. 무려 엄청난 90%가 없어지고 10%밖에 보증금이 안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거인권이 보장 안 되는 세상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전월세 상한제 피켓 들고 사진도 찍은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고 내일 당장 주거권 보장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 계약갱신권 자동 연장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입자들을 대표한 발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과 미래 전효래 활동가와 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효래 활동가가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 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는 지난 촛불 전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년 12월 11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예, 감사합니다. 시험관계상 선언문은 좀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전문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끝에 뒤에 2번만 외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 대책 즉각 도입하라. 구호하시면 안 됩니다. 도입하라. 구호하시면 안 돼요. 네, 이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 시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